네, 안녕하세요. 네, 금일 유진투자증권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 대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뭐 여기에서 당연히 언급이 되는 부분,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조금 훈풍을 기대할 수 있는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PBM, 유플라이마 같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달 투자 전략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격차를 축소시킬 종목은 이라고 하네요. 투자 포인트, 제약바이오 업종 주가 수익률은 7월달 저점 대비해서 11%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2분기 국내외 제약사들 실적 발표 후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예상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일단 2분기 때 실적은 거죠. 삼바 잘 나왔고 유한양행, 한미약품 또 개별 이슈상으로 또 주가 흐름이 좋았던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 2분기 실적,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에 대한 2분기 실적은 일단은 약간 내려놓으시는 게 조금 좋을 듯 합니다. 조금 이제 굳이 좀 염려라고 해야 되나요? 헬스케어에 대한 2분기 실적, 요게 조금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듯한 사항이고요. 변수가 될 수 있는 이유 말씀을 드렸죠. 화이자의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화이자의 인플렉트라 매출이 미국에서 81% 급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6%대 급감했고요. 일단 이게 헬스케어 실적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일단 변수가 되는 사항이고요. 토픽으로 유한양행, 오스코텍, ST팜, RTO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달 일단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이 조금 또 좋았던 사항이었죠. 기대감이 견조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9월달, 10월달에 확인해야 할 사항에서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 산업, 두 번째 물결 효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부분이 그죠.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플라이마. 일단 올해부터 이제 유플라이마를 시작으로 휴미라를 시작으로 아일리아, 스텔라라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그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그죠. 이제 진행, 두 번째 물결 진입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9월달 세계 폐암학회, 그리고 10월달 에스모 종양학회 임상 결과 발표. 일단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학회가 있으니 그죠. 여기서 또 임상 결과 좋은 부분이 나오면 당연히 또 제약바이오 훈풍이 불 겁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사항,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무엇보다 테바 CMO 1000억 정도가 3분기 때 잡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분기 때 안 들어갔던 유플라이마 3분기 때 그죠 또 들어가고 램시메에서 C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의 3분기 실적은 잘하면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월 투자 종목에서 기대와 현실의 격차가 축소될 기업,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예상되는 기업, 삼바, ST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바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2024년, 2025년 글로벌 상업화를 결정할 임상결과 발표로 신약 가치가 반영될 기업, 유한양행, 오스코텍, RTO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한양행도 좋지만 거죠. 아무튼 저는 이제 RTO젠 8월달 주요 이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 발표, 요게 그죠. 2분기 헬스케어 실적이 조금 걸리는 사항, 유플라이마 미국 진출 현황, 요게 일단은 PBM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이 빨리 나와주기를,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합병 공시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합병 공시가 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합병 공시가 나와야 합병 비율이 정해지고 주식 매도 청구권 가격도 정해지는 사항이라서 그죠. 3바 이야기를 하고 있고, 4공장 셀트리온 헬스케어 불확실성으로 주가 변동성 높을 수 있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추출한다라고 합니다. 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다. PBM 쪽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 외 제약사들 비용 관리를 통해 하반기에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제약 바이오 업종 내 유망 종목별 투자 포인트에서 RTO젠 목표 주가 7만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익을 창출할 바이오텍이다. 2013년 4분기 테르가제 국내 승인이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5년부터 상업화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요게 또 매출로 바로 꽂히는 사항이죠.
그리고 하이브로자임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키트루다 SC 제형 2024년 3분기 임상 3상이 완료가 됩니다. 요게 일단은 말 그대로 임상 3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내 주가가 조금 좀 크게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5년 초 상업화 후 약 7천억에 달하는 마일스톤 4년 이내 유입될 전망이다 해서 일단은 이게 키트루다 SC 이게 또 가장 큰 또 사항입니다. 물론 또 뭐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 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도 있고 그죠. 뭐 이중항체 뭐 기존의 아일리아보다 뭐 용량이 더 뛰어난 뭐 개발 착수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목표주가 23만원 유플라이마의 미국 의약품 급여 목록 등재가 중요하다. 네, 요게 아무튼 주요 PBM 쪽에 그죠? 좀 좋은 소식으로 등재 소식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2023년 하반기에는 등재 여부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일단은 주요 PBM 쪽에 하나 리베이트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니까 그죠? 뭐 CVS 케어마크든 옵톰이든 익스프레스든 한쪽에 공보험 쪽에 들어가겠죠. 연말 전후 두 기업 합병 사안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이 될지 8월달이 될지 9월달이 될지 아니면 회사의 원래 계획대로 4분기가 될지 네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고요.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두 번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미국 시장 진출 성공 시 글로벌 제약사로 레벨업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24년부터 실적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투자 포인트입니다. 유플라이마, 램심 SC 일단 직판 그리고 뭐 아일리아 스텔라라 블록버스터 특허 만료 제 바이오시밀러 7월달 제약바이오 급격한 펀더멘탈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7월 저점 이후에 주가 반등 조금은 성공했습니다. 뭐 그 중심에 그죠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유한양행, 네, 레이저 티닙 글로벌 상업화 기대감이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으로 확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분기 양호한 실적 달성도 주가 상승에 한몫을 했다. 여하튼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쪽에 대한 실적은 아직 안 나와서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것에서 일단 펀더멘탈이 레벨업될 유망 기업을 선별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기대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반기 실적 모멘텀 가장 클 기업으로 ST팜이랑 삼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 이벤트 세계 폐암학회 그리고 종양학회가 아까 9월달 10월달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산업 두 번째 물결 진입 효과를 확인하자. 긍정적 기대감이 업적 전반적으로 확산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두 번째 물결 진입으로 기업가치 레벨업이 예상되는 대형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미국 진출 성과가 가시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강하게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네. 요 제약 바이오 섹터 그죠? 주가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셀트리온 그룹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하고요. 실적 모멘텀 확인하기 위한 부분은 삼바 ST팜, 신약 성과 가시화, 뭐 유한양행, 알테오젠, 업종 전반으로 확산이 되는 부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미국 시장 진출 성공 여부는 유플라이마 PBM 등재로 확인이 가능하다. 일단은 한 곳은 그죠? 일단은 되었고 다수의 계약건이 진행 중이다. 많이 연내에 시장 점유율 40%까지 목표로 한다. 요게 목표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는 것, 확인해야 할 것, 이후 기대하는 것에서 알테오젠, 알고 있는 것들, 키트루다 SC 제형 출시, 네, 테르가제 국내 승인 예상, 확인해야 될 것, 2차 CMO 확정을 위한 상업화 생산 계획, 그리고 2023년 테르가제 국내 판매 전략, 이후 기대하는 것들, 2024년 하반기 키트루다 SC 제형의 FDA 승인 신청 및 테르가제 해외 기술 이전 추진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다 라고 합니다. 특히나 요게 많이 기대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고 있는 것들, 유플라이마 미국 시장 출시 연말 합병 예정, 연말이 될지 그죠? 언제가 될지는 뭐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확인해야 할 것에서 유플라이마의 PBM 리스트 등재, 합병 시 예상되는 비용 발생 규모, 뭐 주식 매도 청구권이 대표적이겠죠. 합병 시 연결 재무제표, 요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던 대로 그죠. 8월 중순쯤에 합병 공시가 나오면 한 12월 초 중순쯤에 신주가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 신주 상장일 기준상으로 대략 10일 전, 대략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합병되는 연결 재무제표, 이게 중요한 사항.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고요. 2023년 말 합병, 2024년 실적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 2024년부터는 그죠. 이제 유플라이마 또 본격적인 매출 잡혀지겠고, 램시마 SC 쪽에 대한 부분도 뭐 2024년 초 정도부터 출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2024년 실적 고성장을 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꿈과 현실에서 균형 찾기.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진출 성공 시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것이다. 요거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실감 있는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할 때다. 세계화와 상업화 쪽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세 번째 성장 국면. 요 세 번째 성장 국면 내년부터 신약 연구개발 기업을 평가할 때도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글로벌적으로 통하느냐, 못 통하느냐. 8월달 주요 이슈, 바이오시밀러 산업. 셀트리온 그룹의 실적 발표 및 미국 시장 직판 현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 주가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다. 아직 2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고, 미국 진출 가능성을 가늠할 유플라이마 PBM 리스트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분기 실적은 약간 그죠? 기대 내려놓으시고, 일단은 구체적인 PBM 리스트, 요게 변동성, 높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사항이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플라이마를 공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PBM들과 협상 중이며, 추가 논의할 사항들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8월 1일 날. 현재 PBM 중 시장 점유율 1위인 CVS 헬스케어를 제외한 주요 PBM 리스트에는 유럽의 산도즈, 삼바, 베링글 인길라임이 등재가 되었고, 이번에 8월 1일 날 발표했을 때 주요 PBM 한 곳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 대부분 주요 PBM 쪽이라고 하면 CVS 케어마크라든가 익스프레스, 옵톰 쪽이라서 그죠. 이 중에 한 곳 정도로 모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램시마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었다. 과거 셀트리온이 램시마를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처음 출시할 때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었다. 빅파마인 화이자가 유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제약사인 존슨앤존슨의 방어적 마케팅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감안하면 직접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쉽지는 않겠죠. 경험이 일단 없고 그죠. 그러나 삼바에피스의 전략 변화를 보더라도 셀트리온 그룹의 글로벌 시장 직접 진출 전략은 옳은 선택이었다고 판단된다. 삼바도 직판을 고려하고 있죠. 해서 바이오젠 영업 채널을 인수한다라는 그런 또 기사도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에서 직판으로 전략을 수정했고, 바이오젠의 바이오시밀러 사업부 인수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직접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셀트리온 그룹이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력, 퍼스트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미국 시장 진입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된다. 다만 신규 시장 진출의 시간이 소요된 만큼 단기적으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라고 판단된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기대감과 우려감, 불확실성이 교차하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한 투자 전략이다 라고 판단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헬스케어 직판으로 그죠, 매년 한 몇백억 이상의 또 직판 비용 자체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일단 요거는 일단 고정비 성격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일단 매출 자체가 조금 앞당겨진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세해 나가겠죠.
2023년 2분기 실적에서 알아야 할 것에서 뭐 CDMO 기업들 삼바이 스티팜, 대형 제약사 유한양행 대웅제약, 신규 파이프라인 소개,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높은 이익 성장을 보여주는 전략, 뭐 대웅제약, 종근당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아무튼 뭐 우리는 아직 2분기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 뭐 나오지는 않았고 그죠. 셀트리온 주요 제약사 현황 업데이트에서 셀트리온 다시 성장 국면으로 레포트 3월 6일날 서정진 회장의 복귀는 긍정적 시그널. 똑같이 그죠. 헬스케어 진화한다. 유플라이마 미국 공보원 PBM에 등재될 것으로 밝혔다. 확정 시 재발표할 것이다. 테바 CEO는 최근 언론을 통해 테바 알보텍이 개발 중인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2024년 후발 제품으로 출시 예정이나 시장이 충분히 침투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 이거는 이쪽 이야기고죠. 2024년 잘 돼야 상반기 부분입니다. 뭐 요렇게 해서 유진투자증권의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 대한 레포트가 나오면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알테오젠 등을 많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